자, 그럼 4월 1일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대표이사 사용 승용차에 대한 종합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70만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보험 계약 기간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자, 이 기간은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보통예금에서 70만원을 이체했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다 70만원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보험료라고 계정 과목 쓰면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대표이사 사용이니까 생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800번대에 보험료 70만원이라고 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참고로 보험료 납부하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비용 처리하라고 하면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 쓰거나 아무 말이 없으면 보험료라고 쓸 건데, 만약에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그때는 얘를 미리 준 비용이잖아. 왜냐면 내년 것까지 어느 시점에 미리 준 거죠. 그래서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간혹 자산으로 처리하시오라고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차변을 보험료가 아니고 성급 비용이라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보험료라고 처리하거나 혹은 비용 처리하시오라고 적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을 쓰란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월 3일 굿모닝 문구로부터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를 구입하고 대금은 아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비용 처리할 것. 그럼 지금 이 10만원을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카드는 신한카드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문구 구입하고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카드로 결제한 거죠. 그럼 외상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네요. 그럼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고, 이 돈은 신한카드사에 갚아야 되죠. 금액이 10만원이고, 그럼 차변에는 이걸 우리 일상생활의 소모품이라고 하죠. 자, 이걸 비용 처리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라는 걸 쓰고, 자산 계정 과목은 소모품이라는 세 자리를 쓸 거예요. 비용 처리하라면 소모품비,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소모품. 그럼 이번엔 비용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소모품비라고 처리할 거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니까 800번대에 소모품비라고 쓰고 금액 10만원이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거 볼게요. 자, 4월 10일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1000만원을 아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당사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다. 자, 대여기간이 2020년 4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고 이자 지급은 매 1년 후불, 이자율 4%, 원금 상환, 만기일의 일시상환. 자, 지금은 이자에 대한 건 신경 안 써도 되죠. 오늘 이 시점은 1000만원을 삼성전자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돈 빌려주는 기간이 1년이네요. 내년에 만기고,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보통예금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알겠네요. 그럼 보통예금에서 1000만원이 빠져나간다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는 내년에 만기로 돈 빌려줬으니까 단기 대여금이다라고 하고, 그럼 얘도 채권이죠. 그래서 거래처 삼성전자라고 써줄 거예요. 금액은 1000만원이다.
다음 4월 14일 주식회사 LG전자의 외상 매출 대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은 LG전자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송금받았다. 약속 어음 만기 일자는 2020년 7월 10일. 자, 만기는 일단 상관이 없고, 자, 그럼 자, 우리가 자, 지금 차변에는 돈이 들어왔다는 건 알겠죠? 그럼 차변에 돈 들어왔는데 어음 받고 당좌예금에 돈 받고, 그럼 돈 받은 이유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 받았으니까 이걸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LG전자 거 금액은 1000만원이다. 예, 지워야 되겠죠. 지금 어음도 받고 당좌예금 받아서 1000만원 다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돈 받은 거 쓰는데, 자, 우리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 받았으면 뭘 확인해야 되죠?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그럼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할 때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을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대변에 보니까 외상 매출금이네.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이 제품 매출, 상품 매출에 쓰는 매출 채권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반적인 상거래 연속으로 보니까 그럼 받을 어음이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다. LG전자한테 받을 돈 어음이 500만원이다 라고 쓰고, 그럼 나머지 500만원은 당좌예금에 받았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에 돈 들어왔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다음 4월 20일 주식회사 전남테크의 외상대금 450만원을 안암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배서 양도하여 지급하다. 자, 이번엔 전남테크의 외상대금 450만원을 갚으면서 안암전자한테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해서 넘기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조금 미스가 나 있는 게, 자, 원재료에 대한 외상대금이라고 전제를 하고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할게요. 그럼 원재료 외상대금이면 외상매입금을 지워야 될 거고,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줬으면 받을 어음을 지워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적었는데 사람들이 이의제기 신청해서 요즘은 명확하게 적어둬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줬다라고 요즘 문제는 다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음의 배서 양도를 했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우는데, 이 어음을 받았을 때는 안암전자한테 받을 거다라고 적어놨겠죠. 그럼 그대로 안암전자 거를 지워줘야 되고 450만원이다고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돈 갚은 이유가 외상매입금 갚은 거죠. 그럼 이제 외상매입금 부채 지우기 위해 차변에 온 거예요.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다. 이 외상매입금은 전남테크 거다 라고 적혀 있던 거 450만원을 써주면 되겠죠. 다음 4월 22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이번엔 당좌수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네요. 우리 회사가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 라고 했죠.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갈 거다 100만원 이렇게 쓰고, 그럼 차변에는 지금 우리가 계약금을 준 거죠. 그럼 미리 준 돈이니까 먼저 선 줄급자,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선급금이라고 쓰고,
이 계정 과목에도 거래처 쓰는 거 잊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럼 태창 산업이라고 거래처를 꼭 써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4월 30일 거 한 개 더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거 하나 풀고 입력을 할게요. 자, 4월 30일 종업원 사흘분 급여를 당자 예금에서 종업원들의 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하다. 자, 그럼 지금 급여 명세서처럼 적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금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생산부 직원의 월급이 적혀 있죠. 총 급여가 적혀 있죠. 이 급여는 우리한테 계정 과목으로 이거는 임금이죠. 얘는 또 관리부 직원의 월급여가 적혀 있죠. 관리부 직원의 월급은 얘는 급여가 될 거예요. 급여가. 그럼 나머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거 빼고 지금 이 돈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급한 이 돈은 뭐 당자 예금에서 나갔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 당연히 당자 예금에서 나갈 거고, 그럼 지금 위에 네모박스에 한 얘네들은 계정하면 뭐라고 하죠? 그렇죠. 얘네들 전부 다 예수금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럼 이렇게 정리가 한 번에 돼버리면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 보기만 뭐가 항목이 많은 것 같지 얘네들 다 예수금이에요. 우리가 대신 납부하려고 세금이든 우리 직원들 사대보험료 자기부담분이든 우리가 대신 내려고 받은 건 전부 다 예수금이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이 분개를 하면, 자, 일단 분개해서 우리 냄새 맡을 수 있는 게 위치를 먼저 잡으면 대변에 당자 예금에서 돈 나간다. 그죠? 그럼 돈 나가는 이유가 차변에 임금과 급여인데 임금은 4,300만 원이고 급여는 2,120만 원이고,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가는 게 당자 예금에서 돈 나가는 게 5,772만 8,350원이고, 자, 그럼 6,420만 원에서 5,772만 8,350원을 빼면 647만 1,650원 되는데 지금 얘네들 다 합친 게 그 금액이겠죠. 이 금액이 우리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분개할 때 제가 이걸 기억하라고 전에 했었죠. 차변은 비용이고 대변은 수익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하나만 더 생각하실 게, 자, 우리가 분개 시 수익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써요. 금액을 쪼개는 일이 없어요. 금액이 뭐 얼마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수익 비용은 전액을 쓰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월급이 얼마인데 얼마 빼고 줬다 이런 식으로 적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자 받아도 이자가 얼마인데 얼마 떼이고 받았다 적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금액을 쪼개는 일이 없이 무조건 전액을 쓰게 돼요. 그럼 월급 주게 되면 차변에 임금이나 급여 전액 적어놓고 얼마 원천징수 당하고 돈 줬다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 잡아버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도 크게 어려운 거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4월달 문제를 일반 전표에 자 이제 4월달 걸로 바꾸고 4월 엔터에서 4월로 바꾸고, 자 여기에 쭉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입력하세요.
자, 입력하실 때는 항상 잊지 말자 그랬죠. 다시 보자 그랬죠. 그랬죠. 꼭 확인하시면서 쓰는 거예요. 이제 분개해 볼까요? 5월달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2일날 영업부 사원 김수연의 출장으로 출장 여비를 어림잡아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현금으로 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만원이 되고, 차변에 이번에 출장비다라고 그냥 썼으면 여비교통비라고 썼을 건데 지금 아직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한 돈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자, 가지급금의 거래처 쓰는 거는 우리 문제 출제 채점 기준이 아니라서 거래처 등록 생략하고 명만 쓰라는 건 코드 번호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냥 우린 쓰지 않을게요. 자, 시험 때는 안 써도 되는데 거래처는 만들어 둬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가지급금이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4일날 현대전자의 제품 2,500만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500만원을 당점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제품 2,500만원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 잘라서, 여기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계약은 거래가 아니고 우리는 500만원을 당점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금만 회계상의 거래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보통예금으로 500만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에 500만원이 들어왔고, 다음 대변에는 이번엔 우리가 돈을 미리 받은 돈이죠. 받은 거니까 그럼 먼저 선 받을 수 선수금이다라고 쓰고, 여기에도 거래처 현대전자다라고 꼭 써줘야 되겠죠. 다음 자, 5월 6일 생산직 사원 기숙사를 임차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광주정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당점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0년 5월 6일부터 2022년 5월 5일이며 임차료는 매월 6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지금 뒤쪽에 적혀 있는 얘는 지금 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현재는 아니고, 우리는 보증금 5천만원을 우리 회사 당점 발행 수표로 지급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거래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점 발행 수표로 5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5천만 원이 나갈 거고, 우리가 뭔가를 빌리기 위해서 보증금 건 거는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이건 내 돈인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죠. 보증금 내 거잖아. 그래서 거래처도 꼭 써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했어요. 금액은 5천만 원이다. 자, 여기에 거래처 꼭 써주셔야 돼요. 자, 다음 5월 8일 사원 김수현으로부터 내용 불명의 송금액 25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그럼 지금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고 금액은 250만 원이다. 자,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내용을 모르죠. 우리가 원인 모를 돈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두죠. 아이고, 자수금. 가수금을 써두죠. 자, 그리고 금액은 250만 원이다. 고마워요. 사인 보내줘서. 화면 안 보고 떠들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 가수금도 사실 우리 실무적으로는 직원이 통장에 넣을 때 자기 이름으로 넣을 거잖아. 근데 걔 건 아니니까 가수금 쓰는데 이름 적어둬야 사실 얘한테 물어볼 거죠. 근데 시험에 채점 기준 아니라서 그냥 거래처 명만 입력하라는 건 거래처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그냥 생략을 할게요. 자, 다음 5월 10일 4월 30일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4월 급여 내역 참조. 자, 그럼 지금 이걸 납부했다는 이야기죠. 아이고. 지금 이 금액을 납부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얘 원천징수할 때 예수금이라 적었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은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줄 거 없죠. 그냥 이 돈 원천징수한 거 납부하고 예수금 지우면 돼요. 그럼 얘 둘이 합치면 자, 분기를 해보면 지금 이거 납부하는 거니까 현금 납부했다라고 했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에 예수금 지워줄 건데 둘이 합친 금액이 140만 8,650원이네요. 지금 얘는 그냥 이걸 납부한 거예요. 다음 5월 10일 4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현금 납부하였다. 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죠. 자, 그럼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부분은 예수금 적혀있던 거 지우면 되고, 회사가 지원해주는 건 세금과 공과 써도 되고 복리후생비 써도 돼요. 시험 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떤 계정 과목 쓰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둘 중 한 개만 나오는데 국민연금 나올 땐 세금과 공과가 주로 나오고 건강보험 할 때는 복리후생비를 주로 하니까 그걸로 구분해서 써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부분이 이 금액이라고 보면 예수금은 이 두 금액이 빠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준 걸 보면, 자, 국민연금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데, 그럼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잖아. 비용 계정 과목은 경비 구분 500번 800번 해야 돼서 생산부 직원 거는 우리는 500번대의 세금과 공과금, 관리부 직원 거는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금. 우리 회사도 딱 이만큼 지원해 줄 거죠. 직원이 부담한 이 금액만큼 1대1로 우리 회사가 납부하는 거니까. 그럼 직원 거는 지금 이 둘이 합쳐서 예수금 되어 있을 거고,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500번, 800번의 세금과 공과금이 될 거고, 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도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얘는 500번대의 복리후생비, 얘는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자, 죄송해요. 지금 제가 왼손으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산수가 안 돼서 보다가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해보면 자, 우리가 직원들한테 원천징수한 거는 예수금이고 이 금액은 474만 4천 원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부터 보면 세금과 공과 금액 500번대 하고 세금과 공과 금액 800번대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직원이 부담한 거하고 1대1이니까 그대로 205만원 98만원 이렇게 쓸 거고, 다음 우리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복리후생비라고 할 건데, 자, 복리후생비 500번대 복리후생비 800번대. 자, 그럼 500번대 복리후생비는 112만 5천 원이고 800번대는 558만 9천 원이고, 그럼 이 돈을 전부 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는 거죠. 그럼 금액은 948만 8천 원이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이번 거에 분개가 되겠죠. 예? 아, 현금이었어요? 죄송해요. 자, 그럼 현금으로 납부했다.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자, 현금 납부했으면 현금이라고 써야 되죠. 자, 그럼 자, 지금 왼쪽에 뭐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리해 보면 직원들 부담한 만큼 우리 회사가 비용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1대1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용이니까 500번, 800번을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 그 부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자 22번까지만 풀게요. 자, 4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고용보험을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이번엔 여기 있는 이 고용보험료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31만 9천 원은 예수금이고, 자, 이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라고 처리할 거예요. 고용보험료는. 그럼 500번대 보험료, 얘는 800번대 보험료.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겠죠. 자, 자변의 예수금 금액은 31만 9천 원이고, 자, 보험료 500번대와 보험료 800번대로 구분을 해서 자, 21만 5천 원, 10만 4천 원. 그럼 합쳐서 금액 전부 다 현금으로 63만 8천 원을 이체했다. 제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렇게 쓰면 분개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5월달로 변경하시고